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기출문제를 2021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5년 4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의 이름과 파일을 저장하는 경로가 지시되어 있죠.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저장하셔야 되고요.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시고 답안을 전송하셔야 문제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 슬라이드 크기 지시가 되어 있네요. A4 페이퍼라고 설정되어 있으니까 시작할 때 꼭 설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슬라이드는 총 6장 구성하죠. 1번부터 순서대로 배치를 꼭 하셔야 됩니다.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글꼴이 검정인지 흰색인지 반영을 하시면 되겠고요. 도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그림자나 외곽선이 보일 때는 보이는 대로,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안 보이게 적용을 하셔야 감점 처리를 덜 받겠죠.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제목에 도형이 있고요. 하단에 로고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다만 슬라이드 1번은 생략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이렇게 제목 도형이라든지 하단의 로고가 보이면 안 되겠죠? 그림은 ITQ 폴더 안에 픽처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경로를 잘 찾아가셔서 이미지를 불러오시면 돼요. 전체 구성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의 크기 A4 용지다 라고 다시 한번 언급이 되어 있고요. 슬라이드 총 6장 만들어줘야 되는데 순서에 맞게 작성해라 라고 되어 있군요. 슬라이드의 크기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뉴 확인을 해주세요. 사용자 지정 그룹에 보시면 슬라이드 크기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와이드 스크린 되어 있는데요. 사용자가 직접 지정하겠다라고 클릭하면 와이드 스크린인 걸 A4로 바꿔주실 수 있을 거예요. 확인 단추 누르면 가기 전에 한 번 더 사이즈 확인해달라고 하는데 최대화든지 맞춤 확인이든지 상관은 없으니까 이렇게 아무거나 클릭해서 컨텐츠는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슬라이드 6장 마련되어야 되는데 한 장밖에 없으니까요. 홈으로 돌아오시고요. 새 슬라이드를 추가할 거거든 이라고 글자 콩 찍으면 여러 가지 레이아웃들이 보입니다. 1번 슬라이드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텐데요. 2번과 6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제목이 있고 아래쪽에 도형들을 자유롭게 집어넣을 수 있도록 제목만 형태로 만들 거예요. 3, 4, 5번 슬라이드에는 타이핑을 하거나 표, 차트를 만들 거니까 제목도 있고 내용도 있어요 라고 하는 제목 및 내용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죠. 2번 슬라이드 제목만 넣을 거다 라고 선택. 다시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 누르셔서 3, 4, 5번은 제목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 및 내용. 같은 아이는 또 골라줄 필요 없으니까 위쪽에 더하기 단추 누르시면 똑같은 아이들이 선택이 됐고요. 6번 슬라이드는 제목만 있고 다시 아래쪽에 자유롭게 도형들을 넣어야 되니까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 누르셔서 제목만 있어요 라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1번 슬라이드 처음에 제공해줬던 제목 슬라이드죠. 2번과 6번은 아래쪽이 텅 비어 있어요. 3, 4, 5번의 경우에는 제목도 있고 내용도 있습니다 라고 슬라이드 6장 준비했습니다. 괄호 2번 보시면 슬라이드 마스터를 통해서 2번과 6번 슬라이드까지 제목이 있고 하단에 로고가 있고 슬라이드 번호가 있는데 그걸 마스터 통해서 작성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슬라이드 마스터로 갈게요. 보기 메뉴에 가시면 슬라이드 마스터 보입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왼쪽에 미리 쭉쭉쭉 나열되어 있는 게 보일 텐데요. 슬라이드 막대를 좀 위로 올려주시면 제일 위쪽에 요한 친구가 대장이에요. 자, 얘를 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다가 제작한 건 모든 아이들의 몽땅 다 적용이 될 겁니다. 2번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렇게 제목 도형들 보이시죠? 여기다 만들어 보도록 하죠. 삽입에 도형 가보시면 여러 가지 도형들이 있어요. 밑에 깔려있는 육각형 넣어주시면 될 텐데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시험지는 흑백이기 때문에 어떤 색깔인지까지는 모르겠고 얘가
짙은 색이구나 옅은 색이구나 정도는 구분되니까 서로 다른 색깔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육각형을 클릭 드래그해서 깔아줄 거고요. 도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에 노란색의 점이 있는 도형들 보이시죠? 드래그하면 모양 조절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선이 없다라고 하는 선에 대한 언급은 있군요. 도형 선택하시고 채우기는 아무 색깔이나 좋아요. 옅은 색깔로 골랐고요. 도형의 윤곽선은 없습니다 라고 선택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적용된 거 보이시죠? 그 위에다가 오각형 얹어보도록 할게요. 삽입, 다시 도형해 보시면 화살표들 중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화살 가지고 있는 오각형 보입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쭉 만들어 줄 거고요. 이 친구는 색깔이 짙어 보여요. 색깔은 짙은 색깔 어떤 거든 상관은 없고 거기에 윤곽선만 없다라고 맞춰주면 되겠죠? 모든 아이들이 또 이렇게 적용된 게 확인되는데요. 다만 글씨 제목이 밑에 숨어 있으니까 글자 상자 너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맨 앞으로 배치를 해보시면 글씨가 이렇게 보입니다. 크기를 도형에 좀 맞춰서 배치하도록 할게요. 제목은 글꼴, 그리고 크기, 색깔, 위치까지 다 지시가 되어 있군요. 글자들을 쪼로록 블럭 잡을 거고요.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서 맞춰주면 됩니다. 글꼴이 도둠, 크기 40, 색깔이 흰색이라고 하니까 글자의 색깔 흰색 가운데다가 맞춰주면 되겠죠. 하단에 로고를 넣어라 라고 해서 픽처 방 안에 로고 1번 불러와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로고가 왼쪽 구석에 배치가 되어 있네요. 삽입에 그림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림 메뉴 콩 찍어주세요. 시험장에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픽처 있다 라고 했었죠. 로고 1번 삽입하면 이렇게 들어올 텐데 정 가운데에 딱 들어있죠. 이 친구는 왼쪽에다가 클릭 드래그해서 배치할 거고요. 크기도 너무 커 보이죠. 조절점 이용해서 크기를 줄이도록 할게요. 글자들을 넣는 상자가 있다만 하니까 그걸 침범하지 않도록 좀 작게 줄여주겠습니다. 그림에 대해서는 배경에 색깔 투명하게 조정하세요 라고 로고에 대해 지시가 되어 있죠. 그림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그림 형식이 보일 텐데 색깔을 투명하게 지시하겠습니다. 투명한 색 설정, 요 회색을 없애고 싶다 라고 회색을 가리키면 투명하게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번호의 경우에는 이렇게 샵 표시되어 있는 게 번호인데 우리 거 2번 슬라이드 보시면 오른쪽 구석에 있는 거 불만 없으니까 얘는 그대로 두고 나오면 되겠죠?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그 아이들이 보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번호도 없고 로고도 없고 커다랗게 요 막대도 없죠. 그러면 1번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예요. 자, 제목 슬라이드 선택하셔서 그 친구는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하고 계신가요? 거기에서 배경의 그래픽을 숨겨주세요 라고 체크를 하시면 다른 아이들은 몽땅 다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친구만 배경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는 그만 닫고 나올게요. 클릭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모든 애들이 보이는데 첫 번째 슬라이드에만 보이지 않고 있고요. 2번 슬라이드에 보니까 분명히 마스터에서 번호가 이 오른쪽에 있는 걸 보고 나왔는데 내 눈에 안 보이는군요. 삽입에 번호들 글씨죠. 슬라이드의 번호를 보여주세요 라고 슬라이드 번호 체크하세요. 제목 슬라이드는 1번 슬라이드 얘기해요.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하지 않는다 라고 모두 적용하고 나오면 이렇게 2번이라고 번호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3, 4, 5번이라고 번호가 쭉쭉쭉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 슬라이드에만 보이지 않고 있죠. 첫 번째 슬라이드 1번 표지 디자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목들은 필요가 없죠. 넓게 드래그해서 지우도록 하죠. 딜리트. 표지 디자인할 때 도형과 워드아트, 그림을 이용합니다 라고 해서 세부 조건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각형 도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삽입의 도형에서 사각형을 커다랗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도형에 대해서 그림으로 채워달라 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도형 선택하고 계시면 쉐이프 형식 보입니다. 그 도형을 어떻게 채울 건지 도형 채우기 가시면
그림으로 채워주실 수 있어요. 아까 저희가 파일을 여기에서 찾았었죠. ITQ의 픽처라고 하는 폴더 잘 찾아가세요. 커피콩 모양 그림 3번 삽입. 그림은 투명도를 50%로 하고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로 지정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림 도형 선택하고 계시면 쉐이프 형식 그대로 보일 거예요. 여기에서 도형의 효과를 보시면 부드러운 가장자리 몇 포인트인지는 기다리시면 이렇게 숫자가 보여집니다. 5포인트라고 선택하시면 가장자리가 뿌옇게 부드럽게 처리된 걸 보실 수 있어요. 투명도 50%라고 하는 아이는 아무리 둘러봐도 여기에서 메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서식을 따로 불러내세요. 그림 서식 혹은 도형 서식 선택하고 계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서식이 따로 뜰 텐데 저는 문제지를 계속 띄워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창을 넓게 쓸 수는 없어서 이 서식창은 켰다가 껐다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계속 켜놓고 작업하셔도 불편하진 않으실 겁니다. 여기에서 도형을 채워줄 적에 채우기 보시면 투명도 현재는 0이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도 투명하지가 않죠. 이걸 50%라고 바꿔주면 뿌옇게 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드아트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삽입 메뉴 보시면 텍스트 그룹에 워드아트 보일 거고요. 제일 밋밋한 첫 번째 친구 클릭하고 바로 타이핑 하도록 할게요. 글자를 다 입력을 하셨으면 상자를 전체 콩 찍으셔서 테두리 아니면 글자를 쪼로록 블럭을 잡으셔도 괜찮아요. 여기에서 글자의 모양부터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도둠의 굵게 라고 되어 있죠. 홈으로 오시면 글꼴 맞추실 수 있어요. 도둠의 굵게 그림자까지는 줄 필요 없으니까 그림자는 빼도록 할게요. 크기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이 친구는 변환을 시켜주면 자유롭게 크기를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글자의 크기 지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워드아트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위쪽을 보시면 쉐이프, 글자이기도 하지만 도형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쉐이프 형식이 뜰 거예요. 여기에서 도형이 아니라 글자에 대한 스타일 콩 찍어주시면 변환시켜 줄 수 있습니다.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죠. 갈매기형 수장. 크기를 적당히 조절점 이용해서 비슷하게 맞춰줄 거고요. 텍스트 반사 효과 근접 반사에 8포인트 옵셋이라고 되어 있네요. 얘를 이라고 선택해 줬고요. 위쪽에 쉐이프 형식 보시면 글자의 효과 찾으실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반사 갖다 대고 기다리시면 2분의 1 반사, 전체 반사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근접 반사에 8포인트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겠죠? 그림을 삽입하도록 할까요? 삽입에 가셔서 그림, 로고 1번 불러와라 라고 했으니까 선택하고 삽입하면 가운데 배치가 되죠. 결과물에는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있으니까요. 위치 맞춰줄 거고 크기도 너무 크죠? 조절점 이용해서 크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투명하게 색깔 넣어달라 라고 했어요. 그림 선택하고 있으면 그림 형식 떴었고요. 거기서 색깔 투명하게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투명한 색 설정. 누구를요? 요 회색분이요. 첫 번째 표지 디자인이 끝났네요.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 볼게요. 제목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목차. 출력 폰트와 같이 도형을 이용해서 목차 작성한다. 글꼴은 도둠의 24다 라고 되어 있는 건 제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아래쪽에 있는 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형을 먼저 넣도록 할 건데 도형들은 선이 없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군요. 삽입에 도형 밑에 깔려있는 아이부터 먼저 그리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쭉 드래그 길게. 얘는 방향이 빙그르르 돌려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방향이죠.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얘를 이라고 선택하시면 쉐이프 형식이 떠 있을 거고 거기서 방향 조절하시면 되겠죠. 좌우로 대칭하겠습니다. 색깔이 옅어 보이니까 도형에 채우는 건 옅은 색깔 고를 거고요. 윤곽선은 없다라고 했으니까 꼭 없는 걸 맞춰주셔야 해요. 오각형도 추가하겠습니다. 삽입의 도형 오각형.
이 도형도 색깔에 대해서는 짙은 색깔이다 라고 아무거나 선택을 할 거고요. 윤곽선만 없는 거 꼭 잘 확인하셔야 돼요. 글씨가 들어있는데 얘는 그냥 도형 선택해서 바로 타이핑을 하면 되겠지만 도형 바깥에 있는 아이는 글 상자를 따로 만들어야 되겠군요. 삽입에 텍스트 상자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상자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탄소까지만 쓸게요.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었으면 넓게 드래그해서 이만큼이라고 선택을 할 거고요.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더하기가 쫓아다니죠. 클릭해서 드래그 하면 아래쪽으로 같은 공간 요만큼입니다 라고 안내선이 보이고 있으니까 보시고서 위치를 잘 맞춰주시면 깔끔하게 들어가겠죠. 타이핑 하겠습니다. 글자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글자, 글꼴 크기 맞춰주도록 할까요? 도둠에 24. 색깔은 ABCD 하얗게 보이고 나머지 글자 까맣게 보이고 도형들이 크기가 조금 크니까 얘네들은 한꺼번에 좀 줄일게요.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적용하세요 슬라이드 3이라고 되어 있는 건 요 동그라미 1번 얘를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럼 글자들을 쪼로록 블럭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삽입에 하이퍼링크 찾아가면 링크를 누구랑 걸 건지 선택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현재 문서에 연결할 거예요. 슬라이드 3번과 연결하겠다라고 확인하면 글자가 이렇게 파랗게 밑줄 쳐진 거 하이퍼링크가 걸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림을 삽입하도록 할까요? 삽입에 그림 4번이라고 해서 이 친구를 넣으면 될 텐데 결과물에 보면 한 조각만 보이죠? 요만큼만 보이는데 그건 일단 가지고 와서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야 되겠군요. 그림 4번 삽입. 그림이 일단 들어왔고요. 그림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형식 뜨죠? 여기에서 자르기라고 눌러주겠습니다. 클릭하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까맣게 선들이 칼이에요. 그래서 칼들을 쭉 드래그해서 요만큼만 필요하다라고 조절했고요. 다 조절하셨으면 비어있는 공간 눌러서 확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왼쪽으로 뺄까요? 세 번째 슬라이드 텍스트와 동영상 슬라이드입니다. 역시 제목부터 작업을 하도록 하죠. 텍스트 입력할 때에 영문과 한글은 따로따로 상자에 담을게요. 이렇게 끝나는 위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상자에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클릭. 타이핑이 끝났으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머리 기호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친구는 이라고 클릭. 글자에 대한 건 홈에서 설정할 거고요. 글머리 기호 뿅 찍어서 모양을 찾아주세요. 별표 글머리 기호 여기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는 한 발짝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얘는 이라고 두 번째 수준을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수준 늘림. 그럼 한 발짝 안쪽으로 들어가요. 여기에서 기호를 바꿔주면 되겠죠? 작은 네모. 글머리 기호 2개 잘 작성하셨으면 이제 글꼴 맞춰주도록 할 텐데요. 굴림의 줄간격이 1.5다라고 하는 건 2개가 똑같네요. 공통사항은 먼저 작업하도록 하죠. 몽땅 다 선택을 할 거고 글꼴 굴림의 줄 간격을 1.5라고 똑같이 맞춰줍니다. 공통사항이었어요. 공통이 아닌 부분 첫 번째 문단에 대해서 글자 크기 24에 굵게 라고 되어 있군요. 몽땅 선택을 할 거고 글자의 크기 24 굵게 표현할 거다. 두 번째 얘네들은 글자의 크기 20이라고까지만 되어 있죠. 요만큼은 이라고 범위 잡을 거고요. 글자의 크기 20까지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 보시고 웨어에서 끝나고 있죠. 상자의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도록 할게요.
상자의 크기를 너무 많이 줄이시면 이렇게 글자가 다시 작아져 버리니까 상자의 크기를 조심해서 조절해야 되는데, 만약에 요거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면 요 상자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도형의 서식을 따로 불러서 볼게요. 텍스트에 보시면 텍스트 상자에 대해서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상자가 넘치면 글자의 크기를 자동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걸 자동 맞춤 안 하겠다라고 바꿔주시면 상자를 크게 하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글자의 크기는 고정이 됩니다. 상자 하나 잘 만들었으니까요. 왼손으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질질질 끌고 가면 상자 하나를 복사해서 쓰실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는 한글로 바꿔치기 하면 되겠죠? 텍스트는 입력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동영상을 삽입해 보도록 할 거예요. 요거 픽처라고 하는 방 안에 같이 들어있네요. 동영상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삽입해서 미디어 그룹에 보시면 비디오 보이죠? 이 장치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동영상을 넣고 나면 자동 실행, 반복 재생이라고 재생에 대해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재생 그룹하셔서 거기에서 마우스 클릭할 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실행되라. 그리고 끝나면 반복적으로 재생해라 라고 체크하고 나오겠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표를 만드는 문제이지요. 역시 제목 넣겠습니다. 표를 만드실 때 몇 줄에 몇 칸인지를 세셔야 되는데, 세 줄에 칸은 하나, 둘, 셋, 세 칸이네요. 표 모양, 표 삽입 단추를 누르시고 3, 3. 표의 왼쪽에 도형들 쭉 모여 있는 거 보이시죠? 표의 위쪽에도 도형들이 모여 있어요. 표의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서 왼쪽을 좀 비워 놓도록 할게요. 위쪽도 표를 넣을 공간 확보하겠습니다. 타이핑이 다 끝났으면 표를 작업하고 있었던 거니까 표 스타일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표를 요만큼이라고 선택을 했고요. 표 작업을 하고 계시니까 테이블이 표예요. 테이블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들 중에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테마 스타일 1번, 강조 6번 이름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해요. 클릭하면 이렇게 초록색이 됐는데, 문제지에서 여러분은 흑백이니까 얘를 색깔까지는 구분할 수 없다라고 했죠. 다만 그라데이션이 여기는 좀 짙게 들어가고 옅게 들어가고 뭔가 좀 모양이 강조된 부분이 있는데, 출력 형태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죠? 여기에서 테이블 디자인 보시면 왼쪽 구석에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이 체크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 체크들을 좀 풀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맞춰졌습니다. 글자의 모양 도둠의 18이라고 했으니까 글꼴 크기 위치 맞춰주도록 하죠. 위아래도 중간이니까요. 위아래의 배치 중간에다가 맞춰주세요. 이제 도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친구들 먼저 만들어 볼까요? 삽입에 도형 가시면 화살표들 중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돋아 있는 화살 얘네요.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줄 거고요. 노란색의 조절점 이용하시면 도형 조절 가능합니다.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그라데이션 효과까지도 다 맞춰준 다음에 복사를 하는 게 좋겠죠. 선택하고 도형 채우기를 그라데이션으로 채우겠다. 선형 아래쪽이라고 이름이 똑 떨어지는 아이 확인하시고요. 왼손으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복사, 질질질 끌고 복사 맞춰주세요.
위쪽에 있는 상단 도형은 두 개를 조합해서 만들었다 라고 하는군요. 삽입의 도형, 아래쪽에 깔려있는 한쪽 모서리가 쌍둥 잘린 사각형 그룹에서 찾으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해서 모양 만들어 줄 거고요. 좌우가 바뀌었네요. 쉐이프 형식 가셔서 좌우로 대칭시켜 주면 되겠죠? 그 위에다 물방울 모양 하나 얹겠습니다. 이 친구는 색깔이 좀 옅어 보이니까 도형 채우기에 가셔서 밝은 색깔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하나의 세트 잘 만들었으면 그 아이들은 같이 선택하셔서 복사를 하시면 돼요. 너비를 좀 적당히 바꿔놓도록 할까요? 사이사이에 선 드래그해서 너비를 좀 조절하겠습니다. 왼손으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서 복사,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서 복사. 작업이 다 끝났으면 글꼴 크기, 색깔 맞춰주셔야 되겠죠? 넓게 드래그 하시고요. 도둠에 18. 색깔이 언급이 없지만 까매 보이죠? 글자의 색깔 깜장. 5번째 슬라이드 차트 만드는 문제이지요. 제목 넣을게요. 차트를 만드실 때도 역시 차트를 만들겠다 단축 누르시면 차트의 종류 고르실 수 있을 텐데 묶은 세로막 대형이다 라고 되어 있죠. 기본 묶은 세로막 대형을 그대로 확인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을 하는 창 떴어요. 여기는 쭉 드래그해서 창을 맞춰서 데이터 입력을 하실 때에 요 값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소수자리라든지 퍼센테이지 빠뜨리시면 안 돼요. 여기에 입력.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퍼센트 나는 분명히 13.0이라고 썼는데 13.00이라고 자동으로 숫자 값이 바뀌어 있으면 이 아이는 엑셀로 건너가셔서 데이터를 다시 편집하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 엑셀 단추를 뿅 찍어서 엑셀 창문을 띄웁니다. 여기에 보시면 표시 형식에서 백분율로 만들어졌는데 소수자리를 다시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요만큼이라고 소수자리 넣었던 부분에 대해서 소수자리를 더 늘려줄 건지 줄여줄 건지 고르실 수 있어요. 자릿수를 이렇게 맞춰서 오겠습니다. 창을 닫을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준 친구 보시면 막대가 저희는 분명히 하나, 두 개만 필요한데 쓸데없이 한 개가 더 들어왔죠. 다시 데이터를 편집하겠다라고 창문 불러내실 수 있어요. 클릭하셔서 여기에 보시면 불필요한 데이터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이 친구들을 지울지라도 범위 잡고 딜리트 지울지라도 공간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모서리에 있는 요 작은 점에다 마우스 정확히 갖다 대시고 화살표 보이시죠? 드래그해서 요만큼만 이라고 범위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창 닫을게요. 세부 조건 차트의 종류 묶은 세로막 대형에 안에 있는 글꼴은 굴림에 16 외곽선이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차트 선택한 다음에 홈으로 가시면 글꼴 맞춰주실 수 있죠. 굴림에 16 모든 글자가 다 그 크기로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바깥의 윤곽선은 보이지 않고 있죠? 글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차트에 대한 디자인이니까 차트로 돌아올 거고요. 전체적인 큼직큼직한 디자인이 아니라 하나하나 세세하게 바꿀 거라면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 눌러주시면 거기에 채우는 색깔, 테두리, 효과 이런 것들 다 주실 수 있어요. 테두리에 대한 색깔만 까맣게 해주시면 윤곽선이 보입니다. 세부 조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제목,
글꼴 홈으로 돌아오시고요. 공서열 24 굵게. 제목에 테두리 그리고 그림자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맞춰줘야 되겠군요. 글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차트에 대한 얘기니까 차트 디자인으로 돌아올 거고요. 하나하나 모양 바꿔주는 걸 서식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상자는 흰색이고요. 윤곽선은 까맣게 보이고 있죠. 그림자 방향 맞춰주셔야 해요. 오프셋 가운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운데로 맞춰주면 되겠죠. 차트 영역은 노란색 그리고 그림 영역은 흰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에다가 대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이름이 떠요. 차트 영역이라고 보이시죠? 여기는 그림 영역이라고 보입니다. 여기는 계열이고요. 얘는 제목이에요. 차트 영역이라고 떴을 때 클릭하시고 거기에서 색깔을 채워줄 겁니다. 노랑. 그림 영역이라고 떴을 때 콩 찍어서 색깔 채워줄 거예요. 흰색. 데이터 서식 보시면 국가 R&B 비율이라고 하는 이 친구만 다이아몬드 모양의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국가 R&D 비율이라고 하는 건 주황색인데 너무 작아서 선택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할 수 없이 큰 막대를 선택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차트 종류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국가 R&D 비율이라고 하는 이 친구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보조축으로 지정해달라고 했으니까 얘도 체크를 하고 나와야 되겠군요. 그럼 이런 식으로 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값을 표시할 건데요. 2021년에 기후 R&D 계열만이라고 했습니다. 2021년이라고 하면 요 동네일 텐데요. 이 중에서 기후 R&D 파란색에 요 막대 얘기하는 거죠. 한 번만 누르면 모든 파란 막대가 다 선택돼요. 한 번 더 찍어주시면 얘만 남죠. 요거에 대해서 없는 걸 추가시켜 주는 거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추가를 하셔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여기에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건 여기까지인데 모양이 완벽하게 똑같진 않네요.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우선 커다랗게 차이가 나는 건 중간중간 지나가는 요 눈금선이니까 요건 보고 싶지 않아요 라고 선택하고 지울 거예요. 딜리트. 아래쪽에 표 모양이 보이고 있는데 표가 없으니까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뭐를요? 데이터 테이블 표를요 라고 선택하면 표가 아래쪽에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이 안에 어차피 범례가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이 밑에 따로 배치되어 있는 범례는 버려주시면 되겠죠? 선택하고 지우겠습니다. 왼쪽에 주축 보면 0부터 4만까지 0부터 4만까지 값이 맞아요. 오른쪽에 보조축 12.4부터 13.3까지 그런데 출력때 보시면 12부터 13.5라고 되어 있죠. 요 값이 다르군요. 선택하고 서식에 보시면 최소값 그리고 최대값 요 값이 다른 거예요. 최소값 12%라고 하는 건 0.12 그리고 최대값 13.5%라고 하는 건 0.135 그럼 중간중간에 이렇게 값이 0.5% 기본값을 바꿔줘야 되겠죠? 0.002가 아니라 0.005라고 사이값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환산해서 계산하셔야 해요. 선의 색깔이 좀 흐려서 선의 색깔 좀 짙은 색깔로 이것도 바꿔볼까요? 콩 찍어서 오른쪽 버튼 서식 다시 가겠습니다. 선에 대해서 라고 색깔이 너무 흐리멍텅하죠? 색깔을 좀 짙은 색깔로 바꿔줄게요. 하나씩 선택하셔서 선의 색깔 짙은 색으로 훨씬 더 또렷하죠? 표식의 경우에도 우리는 동그랗게 조그만 점이 들어있는데 여기는 다이아몬드가 커다랗게 큼직큼직 박혀 있으니까 얘도 라고 선택해서 서식을 보시면 표식이라고 하는 아이 표식 옵션에서 모양을
골라주실 수 있어요. 자동 설정되어 있는 걸 기본 설정,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크기가 현재 5라고 되어 있어서 성에 안 차는 거죠. 2배는 좀 키워볼까요? 10이라고 하면 큼직하게 잘 보입니다. 도형을 얹어서 마무리할게요. 삽입의 도형. 도형에 대해서 미세육과의 파란 강조 1이라고 했군요. 선택하고 계시면 쉐이프 형식 보입니다. 도형을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미세육과 파란 강조 1이라고 하는 거 이름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합니다. 글자의 크기, 도둠의 18, 여섯 번째 슬라이드 도형 슬라이드죠. 제목을 넣고 도형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들을 보시면 이렇게 납작납작해 보이는 아이들은 도형이고요. 이렇게 올록볼록한 느낌이 드는 아이들은 스마트 아트예요. 도형과 스마트 아트 이용해서 배치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이 친구와 이 아래쪽에 있는 친구 바닥바닥한 거는 스마트 아트입니다. 도형부터 넣도록 하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이렇게 복사할 수 있죠. 선에 대해서도 점선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있다면 꼭 윤곽선에 선도 맞춰주셔야 합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색깔들을 서로 다르게 맞춰주세요. 글꼴에 대해서 도둠의 18이라고 했으니까 글꼴 홈에 가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글자의 색깔, 까매 보이는 아이들은 깜장색으로, 하얀색으로 보이는 아이들은 하얀색으로 색깔 맞춰주세요. 도형을 뒤집다 보면 이렇게 글자도 같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따로 글상자 이용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삽입의 텍스트 상자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얹어주세요. 이렇게 이어주는 아이들 선도 도형입니다. 도형의 제작이 끝났으면 스마트 아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삽입에서 스마트 아트라고 선택을 하시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틀들이 보일 거예요. 모양 비슷한 아이로 찾아주면 되겠죠? 스마트 아트의 경우에는 가장자리에 이렇게 조절점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크기를 조절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크기를 맞춰주시고요.
강제로 줄을 바꿔주고 싶다라고 하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치면 이렇게 강제로 줄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냥 엔터를 치게 되면 너무 멀리 떨어지니까 Shift 눌러가면서 줄을 바꿔주시고요. 글자 여기도 마찬가지 도둠의 18이라고 스마트 하트 상태에서도 글꼴 맞춰주셔야 합니다. 스마트 아트 작업하고 계시면 스마트 아트 디자인 뜰 거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중에서 찾으시면 될 텐데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 대해서 이렇게 3차원의 만화 그리고 광택 처리라고 되어 있죠. 그건 미리 만들어져 있는 항목들 중에서 3차원 그룹에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광택 처리 그리고 3차원의 만화 마우스 갖다 대시면 모양 미리미리 보실 수 있으니까 얘는 만화에 가깝죠. 그리고 색깔이 알록달록해 보이니까 색 변경도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상으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스마트 아트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삽입의 스마트 아트 네모에서 화살표 다시 네모로 넘어가는 친구 선택을 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건 2개짜리인데 기본 3개네요. 일단 가장 비슷한 아이는 얘니까 확인 단추를 눌러주시면 되겠고 불필요한 도형은 선택하고 딜리트로 지울 수 있습니다. Shift 엔터 스마트 아트 선택하시고 스마트 아트 디자인 보시고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중에서 찾으시면 된다고요. 3차원의 광택 처리 색깔이 서로 달라 보이니까 우리 색깔을 변경도 알록달록 색깔 바꿔주시면 되겠죠. 글자에 대해서도 도둠의 18이라고 홈에 오셔서 글꼴 맞춰주셔야 합니다. 작업이 다 끝났으면 이 친구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룹으로 묶는 작업 해주셔야 돼요. 그룹화한 후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세요 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넓게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싹 다 잡을 수 있도록 왼쪽에 있는 도형들만 선택을 했고요.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에 관련된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그룹으로 묶어줄게요. 그룹화한 다음에 왼쪽에서 닦아내기 기능을 이용해라 라고 동그라미 1번 도형 얘네들이죠. 애니메이션 주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으로 나타내는 기능들 중에서 닦아내기라고 하는 기능 그러면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데요. 효과 옵션 보시고 왼쪽에서 라고 옵션을 바꿔주면 왼쪽에서부터 쭉 하고 닦여오죠.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 다시 해볼게요. 넓게 드래그 하셔서 몽땅 선택하실 것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 형식, 쉐프 형식 보입니다. 그룹으로 묶어 주실 것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는 애니메이션 효과 바운드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동글라미 2번에 대한 얘기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은 애니메이션 초록색의 별들 중에서 바운드라고 통통 튀는 친구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작업이 끝났으면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쭉 빠진 게 없는지 보시고요. 하이퍼링크 걸었던 거라든지 애니메이션 줬던 게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 슬라이드 쇼로 확인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클릭할 때마다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손가락 모양 보이시죠? 클릭하면 3번 슬라이드로 이동합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재생이 되고 있어요. 클릭해서 넘어갈 거고 6번째 슬라이드에서 누르면 닦아내기, 누르면 통통통 하고 바운스. 작업이 다 끝났죠?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저장.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있다고요.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줄 거고요. 본인의 이름 넣을 거고요. 파일을 저장하시면 전체적인 작업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2025년 4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꼼꼼하게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